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고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에 성공하면 비호감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톱스타로 떠오르는 것이 연예계인데요. 특히 코미디언들의 경우 외모가 호감형이 아니어도 적재적소에 맞는 개그와 자중을 압도하는 입담으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런 역할을 남자 개그맨들이 주로 맡았지만 이제는 개그우먼 중에도 비호감을 무기로 많은 인기를 얻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국주였는데요. 이국주는 외모 개그, 자아 개그로 넘치는 센스와 재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10개가 넘는 예능 프로그램에 동시에 출연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녀는 예전만큼 TV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가 한두 개 정도 있지만 한창 전성기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어진 숫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그녀의 장기였던 비호감이 더 이상 장기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국주는 어쩌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인물이 된 것일까요? 이국주는 2006년 MBC 공채 15기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야부터 핫당사, 웃고 또 웃고 등 MBC 코미디 프로그램 격동기의 꾸준한 활동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개그야 시절 전환규와 콤비로 개그를 짠 코너 고독한 킬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독한 킬러 이후 이국주는 전환규가 계속 콤비로 활동을 지속하며 우리 결혼했어요를 패러디한 우리도 결혼했어요로 다시금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국주는 당시 신상녀로 뜬 서인영을, 전환규는 가상 남편이었던 크라운 제이를 따라해 웃음을 선사했죠. 이 같은 활약으로 이국주는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시트콤 여자 신인상을 받았으며 2008년 제16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드라마 방송 부문 개그맨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MBC는 저조한 시청률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개그 프로그램 폐지와 신설을 반복했고 공채 코미디언들이 살 곳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전환규와 이국주는 당시 공채 코미디언으로서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며 TVN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2011년 코미디 빅리그의 출전과 함께 이국주는 전환규와 콤비를 이룬 꽃등심 팀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까지 단 한 번도 상위권에 들지 못했고 재방송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 6, 7 등조차 하지 못하는 등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국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개그맨들과 아이디어를 짜내 네 번째 코너 불만 고발에서는 5라운드 2등, 7라운드에는 1등을 거머쥐며 상위권을 지켰고 최종 순위 5등으로 선전했습니다. 이후 시즌3에서는 장도연, 박나래, 문규박과 함께 2개인 팀으로 활동하며 전환규와 콤비 시절과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국주의 입담이 빛을 발한 리얼 연애 코너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후 신기루와 콤비를 이룬 더블 패티 팀을 결성해 뚱녀, 콘셉트 개그로 인기를 얻었는데 이때 그녀의 유행어인 호로로 이 탄생하기도 했죠. 이국주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배우 김보성을 패러디한 의리 개그가 인기를 끌면서부터인데요. 수상한 가정부에서 김보성을 패러디한 보성댁으로 나와 열연을 펼쳐 인기몰이를 한 이국주 덕에 김보성도 덩달아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국주는 의리 유행을 이끌면서 점차 대세로 급부상했고 코빅에서 자신이 출연하는 코너 10년째 연애 중도 꾸준하게 상위권을 기록하며 이 같은 인기를 뒷받침했습니다. 본업인 코미디와 더불어 이국주는 특유의 털털함과 재치 있는 입담도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기존 여성 출연자들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너무 과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바로 남을 깎아내리는 개그를 과하게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타 연예인들의 외모 비하가 과하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스쿨 나나에게는 고친 애들이 뭘 알겠어?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레이디 제인에게는 얼굴이 크다 등 필요 이상으로 남들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며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장도연에게는 당사자에게 직접 네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예뻐 보이지. 다른 데 가면 배우들 스타일리스트만도 못하게 생겼다라며 지적까지 했죠. 이러한 언행은 장도연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들의 외모를 비하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을 향한 과도한 스킨십도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상형 개그맨으로 양세형을 꼽으며 기습키스를 시도하거나
최연소 마술 챔피언으로 출연한 하원근에게 콩트 마술 직후 사전 논의 없이 입을 맞춰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김종국을 무대 한가운데로 불러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키스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마지못해 볼에 뽀뽀하기 위해 김종국이 다가가자 이국주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했고 당황한 김종국의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게다가 가수 조정치의 엉덩이를 수차례 터치해 시청자들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MC였던 레이디 제인이 저지하자 이국주는 되레 저도 원치 않는다라며 제 손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누리꾼들은 성별이 바뀌었어도 가만히 있었겠냐, 방송에서 사심 채우려고 하는 거냐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며 톱스타에 등극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무례하고 과한 행보에 대중들은 더 이상 그녀가 나오는 프로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영향 탓인지 2017년 이후로는 방송 활동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경 이국주는 직접 방송 활동을 이전처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국주는 샘 이미지 탓에 고충이 많았어요. 제가 초반 예능을 많이 했을 때 그때는 또래 코미디언 친구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엔 가수, 배우와 많이 할 때다 보니 웃기려면 제가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분들을 괴롭히는 콘셉트를 하다 보니 한동안 비호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저도 놀림당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한데 그땐 저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한동안 방송을 안 하고 슬럼프를 겪었어요. 내가 비호감이기 때문에 자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국주와 한창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이 개그우먼 박나래였습니다. 사실 이국주가 엄청난 인기를 끌 때 박나래는 이국주를 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국주가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은 나 혼자 산다에서 털털한 모습과 화끈한 먹방을 보여주었던 것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 혼자 산다를 두고 저물어 가던 우리 결혼했어요를 당시에 선택하고 맙니다. 떠나간 이국주를 대신해 박나래가 지금까지 나 혼자 산다에 안방마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이국주가 우리 결혼했어요를 선택하지 않고 나 혼자 산다에 계속 남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나 혼자 산다는 출연진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자신의 모습을 3자 입장에서 돌이켜보았다면 과해지는 자신의 언행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후 우리 결혼했어요는 1년도 되지 않아 종영되어 버렸고 이국주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이미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전성기를 맞이하죠. 그러나 그런 박나래도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며 대중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예인은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국주는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다시금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의리로 인기를 얻었던 만큼 실제로도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10년간 동고동락한 매니저는 이국주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힘들어했다는 매니저는 이국주에게 그때 내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다라고 전하며 장례식장에서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내가 3일 내내 와서 끝까지 있었어요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국주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어요. 국주가 알았다고 하고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달려와 줬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면서 국주가 자주 오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지인이 국주가 3일 동안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라며 울먹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매니저의 모습을 보던 이국주는 곧 스케줄 후 매니저가 집에 데려다주고 간 지 30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30분 사이에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매니저 오빠가 아버지의 임종을 못 봤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오빠가 내게 안겼어요 라면서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니저는 국주를 아는 매니저라면 나쁜 소리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 번은 이사 갈 일이 생겼었는데 전셋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국주가 돈을 보태줬어요 라며 이국주에게 내 연기자가 되어줘 고맙다라고 말했고 이국주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를 인지하고 반성하고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대중들은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부디 앞으로는 논란 없이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